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빅3가 올해 경쟁력 확보와 기술 개발로 제도약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는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선거구의 관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이 허가나는 과정에서 경사도 측량 방법에 꼼수를 적용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곡감의 고장인 산청에 세종대왕 때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허씨고가 감나무가 있는데 나이가 630살로 추정됩니다. 2019년 첫 조업에 나선 조선 업체들은 올해를 부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수주와 원가 절감이 올해의 공통된 슬로건입니다. 장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와 삼성, 현대, 이른바 국내 조선 빅3의 시무식 화두는 부활 원년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올해 조선 부문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무려 20.7% 높은 159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계획 발표를 주주총회 이후로 미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게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상 목표가 한 80억 불 정도를 되는데 아마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등에서 수주가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19년도에는 해양 물량도 수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LNG 선박의 폭발적인 주문과 특수선, 여기에다 막대한 수익을 내는 해양 플랜트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 근로자들은 5년 불황의 늪 대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수주가 되고 그 수주로 인해서 사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또 수입이 더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판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과 환율, 금리 변동입니다. 조선 빅3가 일제히 원가 절감을 화두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수주에서 생산까지 걸리는 약 1년의 시차를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버티느냐도 관건입니다. 그동안 필요한 것이 이제 은행이 어느 정도 자금을 대줄 것이냐, 은행융자, 그다음에 기술진들이 점점점 조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진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다시 모으고 교육할 것이냐. 조선 빅3는 올해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높게 잡을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19년 수주 계획은 1분기 중에 공시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는 4월 3일 경남에선 창원 성산구, 통영 고성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이번 선거의 관심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선거일 딱 석 달 전인 어제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광고도 금지되고 후보자가 광고에 출연해서도 안 됩니다. 또 후보자 관련 출판 기념회와 의정활동 보고회도 열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립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사무원, 회계 책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서 민심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는 이전 선거 때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되는 등 진보 진영이 2012년 19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당선됐습니다. 현재 권민호, 한승태, 강기윤, 여영국, 손석형 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한 상황. 정의당과 민중당 예비 후보들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여당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변수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국정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또 그 반작용으로 자한당에 새롭게 또 부활하는 이런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치러질 어떤 국회의원 선거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현재 2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한 통영 고성은 지난 20대 총선 때 당시 야당 후보가 없어서 이군현 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통영과 고성 단체장을 휩쓸었지만 보선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여권에선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홍순우 전 부지사, 김윤근 전 의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범래 전 국회의원, 천연기 전 도의원, 김종부 전 창원 부시장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열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그래도 온화한 서풍덕풍에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창원은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 6도, 진주는 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거리도 탁 트였고요.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입니다. 밀양은 영하 8도, 의령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9도, 통영은 8도가 예상됩니다. 거창 영하 9도, 함양 영하 8도에서 시작합니다. 수도 간 동파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7도, 하동 8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봉합유원지 예식장 특혜 의혹 소식입니다. 전달 예식장 경사도를 위반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경사도 측량 방법에 꼼수가 있었습니다. 창원시가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식장 사업자가 지난 2015년 창원시에 제출한 평균 경사도 조사서입니다. 평균 경사도 25도와 25도를 넘는 면적인 분포도가 기준치 40%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지 면적을 줄여가며 세 차례에 걸쳐 측량을 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자 사업자는 결국 별도의 측량을 통해 만든 수치 지형도로 개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국토정보지리원 수치 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등의 지역일 경우 별도의 수치 지형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는 산지가 훼손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정보지리원의 수치 지형도를 따르도록 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그걸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해서 별도 청약 수치 지형도를 인정을 해줬다는 게 문제가 된다. 당시 창원시도 국토정보지리원의 수치 지형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경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산지 보존협회에 의뢰한 적에 줄여달라든지 등급상수 못해달라든지 그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창원시는 봉합유원지 경사도 검증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지역사회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리산 곶감의 고장인 산청에는 세종대왕 때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나이가 630살로 추정되는데요. 이 감나무를 이준석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옛 돌담과 고택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산청 남사 예담촌. 높이 13m, 둘레 1.85m인 한 감나무 앞에서 주민과 곶감 재배 농민들이 충문을 읽고 절을 하며 제를 지냅니다. 이 감나무의 수령은 무려 630년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 선생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홍시를 드리기 위해 심었던 나무로 전해집니다. 진양기에도 나와가지고 있다시피 7세 때에 손수 심으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의 품종은
고종 황제의 진상품이어서 이름 붙여진 고종시인데 하시고가 감나무가 고종시의 뿌리인 셈입니다. 이 감나무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이고 지리산 꽃감 원조 나무가 되겠습니다. 장구한 세월을 거치며 밑동의 속은 이처럼 텅 비어버렸지만 이 감나무는 여전히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시고가 감나무 앞에서 제를 올리며 성공을 기원한 지리산 산천곶감 축제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채워지며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새해 떡국 나눔 봉사활동이 오늘 오전 창녕군 영산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교육발전기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합천군청에서 열립니다. 2019 산림소득 공모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함양군청에서 열립니다. 산청컵 전국 유소년 축구 동계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산청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시무식에서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면제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 신년 인사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설 명절이 오기 전에 도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무식에서는 지난해 도정 발전 등에 이바지한 기업 대표와 공무원 등 12명이 정부와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 한 해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상반기에만 예산 7,900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5,463명을 모집합니다. 또 창원 608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행사 개최, 시니어 클럽 2개소 추가 설치, 실버 카페 3개소 추가 오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NK 금융그룹이 2023년까지 자산 150조 원, 자기자본이익률 10%, 당기순이익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발표하는 시무식 자리에서 선포됐으며 올해 경영 화두를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의미의 본립도생으로 정했다고 BNK 측은 밝혔습니다. 2019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경남 주요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97명을 모집하는 경남대에 2,300여 명이 지원해 3.41대 1의 경쟁률로 작년 3대 1보다 소폭 상승했을 뿐 경상대 4.27대 1, 창원대 2.99대 1, 인제대 3.28대 1로 대부분이 작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불수능 여파로 수험생들이 안정지원 위주의 선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해시가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전선 한림역 인근 명동지구에 1,000억 원을 들여 25만 제곱미터를 택지와 산업지구로 구성된 신도시로 조성하며 경전철 김해대학역이 있는 안동지구에는 1조 원을 들여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공원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원지구 역세권엔 560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와 주상복합시설을 들어서게 할 구상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소통이 화두가 되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시민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100명 내외의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들이 중요 문제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진주시와 남해군은 지난해 소통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군 악양면에 평사리 작가학교가 문을 엽니다. 평사리 작가학교에서는 7주간 14시간의 수업을 통해 책의 기획과 편집, 제본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독립출판을 통한 판매도 가능합니다. 강사진은 하동 출신의 조문환 작가와 김남호 시인, 리얼북스 출판사 최병윤 대표 등이 함께합니다.